2022년인 지금 야식과 함께 미국 드라마 한 편을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둠의 경로로 미국 드라마 영상 파일을 구하고 다운받아서 다운로드가 끝나면 드라마 시청을 시작하지 않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넷플릭스를 켜고 볼 수 있는 드라마 목록을 보고 1편부터 스트리밍을 시작하죠. 원리는 간단합니다. 넷플릭스라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드라마 파일을 실시간으로 다운받으면서 내 전자기기에서 실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넷플릭스가 어디에 드라마 파일을 저장하고 계시는지 아시나요? 넷플릭스라는 회사가 엄청나게 큰 저장소를 가지고 서버를 운영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아마존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기업의 컴퓨터 시설을 가지고 서비스를 시작한 사람, 아마존의 창업자 베조스의 이야기입니다. 아마존은 원래 책을 팔던 기업이었습니다. 책을 판매할 수 있는 웹사이트였죠. 그러나 2022년 기준 USA는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아마존이라는 말이 나왔을 정도로 온갖 것을 하는 엄청난 대기업이 되었죠. 그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이야기는 사실 정확하게 알려진 정보는 아닙니다. 하지만 유력한 이야기라고 생각해서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책을 팔던 아마존은 사업을 확장하고 싶었습니다. 책 말고 다른 것도 거래할 수 있게 사이트를 확장하고 싶었죠. 그래서 베조스는 사업 확장을 지시하죠. 근데 생각보다 사업 확장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웹페이지와 시설과 기술들이 있는데 그걸 사용하면 쉽게 확장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베조스는 오래 걸리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알고 보니 원래 사업을 벌일 때 구축했던 기술이 잘 정리되지 않아서 그걸 구축했던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그 기술을 쓰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였습니다. 그래서 같은 회사이지만 부서가 다르면 다시 개발해야 했던 거죠. 베조스는 깨닫습니다. 자신이 느끼는 불편함이 돈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볼게요. 책을 파는 홈페이지는 사실 많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필요합니다. 판매할 물건 정보를 저장도 해야 하고 홈페이지를 구동시켜야 해서 그 역할을 할 서버라는 컴퓨터라는 하드웨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서버에서 홈페이지까지 이어지는 프로그래밍 소프트웨어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마존은 버는 책만 파는 홈페이지 말고 다른 것도 파는 홈페이지를 만들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책 말고 다른 것을 위한 컴퓨터와 소프트웨어가 필요했던 거죠. 그런데 책 판매를 위한 홈페이지와 서버를 만들 때 구축 방법이 잘 정리되어 있지 않아서 다른 것을 위해 만들 때 기존 방법을 활용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베조스는 사업 확장을 위해 이 방법을 정리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놀라운 것은 그 정리가 단순히 아마존 직원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마존 직원이 아니어도 쉽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게 정리하라고 지시한 것이죠. 그리고 베조스는 구축한 것들을 사용료를 내기만 하면 사용할 수 있게 사업을 벌입니다. 말하자면 다른 기업이 아마존이 가지고 있는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이죠. 쉽게 말하면 온라인 컴퓨터 임대랄까요. 아마존 웹 서비스라 불리는 이 사업은 엄청난 수익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런 사업 모델은 사실 아마존에 필요했었습니다. 왜냐면 장사하는 홈페이지의 경우에는 접속자들의 숫자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블랙 프라이데이처럼 접속자가 몰릴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접속자가 매우 적을 때도 있겠죠. 접속자가 갑자기 몰릴 때 서버가 감당을 못하면 홈페이지는 다운되어 버리고 아마존은 큰 손해가 나기 때문에 이를 감당할 만큼의 컴퓨터를 확보해놔야 합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접속자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확보한 컴퓨터는 놀게 되어 버리죠. 이것은 아마존에게는 큰 낭비입니다. 그렇기에 노는 컴퓨터를 남한테 빌려주고 돈을 받는다는 생각은 어쩌면 필연적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아마존은 이 문제를 해결했고 결과적으로 그들이 생각해낸 방법은 세상을 바꾸어 놓습니다. 자신들의 노는 컴퓨터를 남들한테 빌려주는 것이죠. 그러자 넷플릭스처럼 자기 컴퓨터 하나 없이 남의 컴퓨터로 장사하는 기업도 나타나게 되었고 수많은 기업이 각자의 필요에 맞게 아마존의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죠. 또 벤처 기업과 같이 작은 기업들에는 자체 서버를 구축하는 어려움 없이 아마존의 컴퓨터를 활용해 창업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엄청나게 많은 컴퓨터가 있는 곳, 우리는 그곳을 데이터 센터라고 부릅니다. 이 데이터 센터는 클라우드 서비스라는 개념과 이어집니다. 컴퓨터와 인터넷의 속도가 빨라지니 더는 컴퓨터를 들고 다닐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남의 컴퓨터를 접속해서 내 것처럼 사용하고 사용료만 내면 되는 것이죠. 좋은 점은 내가 그 컴퓨터를 관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새로운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싶을 때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이 깔린 컴퓨터에 접속해서 프로그램을 쓰면 되니까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구글 닥스 같은 것이죠. 구글 닥스는 구글의 컴퓨터에서 작업하는 문서 프로그램입니다. 구글의 컴퓨터에 인터넷으로 접속하고 거기에 파일을 저장합니다. 중요한 것은 파일이 그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으니까 내가 핸드폰으로 접속하던 집 컴퓨터로 접속하던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기업이 연구를 할 때도 많은 컴퓨터가 필요할 때 컴퓨터를 직접 살 필요 없이 아마존의 컴퓨터를 사용하고 사용료만 지급하는 방식이 가능해집니다. 이러한 데이터 센터 산업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산업의 전산화를 불러왔고
지금 우리는 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시대를 연 사람의 이야기, 베조스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대한 컴퓨터로 장사를 시작한 사람, 그래서 기업의 탄생과 모습을 바꾼 데이터 센터라는 개념을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산업의 시작에는 자신의 불편함은 곧 남의 불편함일 것이라는 통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순히 내 삶의 문제 해결로만 여기지 않고 그 솔루션을 남에게 서비스로 제공할 수 있는 아이디어, 베조스였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베조스는 사업을 시작할 때 인프라 구축이 어렵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자신의 회사인 아마존의 인프라 구축법을 정리해 사업화했다. 그러자 아마존의 인프라를 이용하여 사업하는 기업들이 생겨나며 새로운 형태의 산업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데이터 센터 사업이 되었고 산업을 전산화시키는 디지털 전환으로 이끌었다.